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영세율과 면세입니다. 영세율, 면세, 우리 실기랑 관련된 건 물론이고 이론에서도 종종 심심찮게 나옵니다. 뭐나 가볼까요? 자, 1번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가장 잘못한 거래. 뭐 잘못된 게 많은가요? 자, 1번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도 선택에 의해서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면세 포기 가능하지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 근데 영세율 적용 대상자지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맞어요. 맞고. 그다음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 발생한다. 당연하죠. 영세율은 빵 퍼센트니까 세금 낼 것도 없고 환급 받으니까 완전 면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국내 거래일 때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 토지의 매매와 임대는 모두 면세다. 이건 아니지. 그죠? 이건 아니죠. 토지는 그 자체는 면세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원칙이. 근데 임대는 과세가 원칙이지요. 모두 항상 무조건 모든 뭐 있지 또 반드시 막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틀린 거죠.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답은 3번이겠지요. 면세 사업자는 재화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불완전 면세잖아요.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요. 완전 면세. 근데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환급은 없죠. 왜? 신고납부 자체가 없잖아요. 신고납부 자체가 없으니까 환급도 없지. 그리고 이제 매입세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자기 원가죠. 매입한 자산이 원가가 되든 비용에 산입해 버리든, 그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불완전 면세. 영세율이 완전 면세죠. 두 번째,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되는 거. 영세율 그럼 머릿속에 외화 획득 또는 수출 막 이런 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외화 획득 수출 국외 항공 어쩌고저쩌고 국외 제공 용역 막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데 자동차 대여 주택 임대 외국 항행 답 나왔죠. 답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이런 것들은 자동차 대여 자동차 대여는 그냥 과세 아닌겨. 그 다음 일정한 면적 내의 주택 임대 이거는 저희 면세가 가능하지요. 도서 대여 면세지요. 그죠? 자동차 대여는 과세인겨. 과세겠지요. 자, 어쨌든 외화액도 수출 이런 것들이 영세율이다. 그다음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걸 찾으래요. 이제 아닌 거.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 수출대행 수수료라고라. 수출대행 수수료? 이게 저 아닌데 그냥 쉽게 하면 좋은데 쉬운 게 없네. 그죠? 아까처럼 수출 외화액 이런 것만 딱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닌데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위탁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는 수수료 이거는 수출하는 자체는 영세율이지만 이거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영세율이 아닌디 이게 답인디. 아 여기 있다. 국외 제공 아까 했던 거 국외 제공이고 수출업자 이건 아까 했고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에 의한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 이거는 영세율이겠죠. 그리고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거 나왔구나. 영세율 세금 계산서 영세죠. 아 요게 영세율이에요. 요게 금지금 이거 금덩어리 골드바 있죠. 골드바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건 아니래. 수출하는 재화인데 골드바는 아니래요. 골드바는 영세율이 아니라 과세겠죠. 금지금 그리고 나머지 그냥 구매하기에서 이런 그 수출용 재화는 영세율 적용이고 골드바도 면세인가? 아니겠죠. 그죠? 골드바는 아니고 그래서 1, 2, 3번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맞지만 4번 여기서 위탁 수출 금액 자체는 영세율이지만 수수료 받는 거는 이 대행에 대항한 거잖아요. 자기 수익이에요. 주된 영업 수익이 되겠지. 요거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죠. 4번 이건 또 뭐야?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 이것도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 수출 외화 획득 뭐 기본이겠죠. 국내 사업자가 용역을 국외에 공급했다. 해외 공급 이것도 역시 영세율이겠지. 내구신용장 영세율 세금 계산서 또 나왔죠. 이런 것들이 영세율. 그럼 이건 아니겠는데 뭐냐? 국가나 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세가 아니라 면세겠죠. 단
수익 사업에서 음식, 숙박업 이런 수익 사업을 할 때는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비영리 단체잖아요. 비영리 단체에서 공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면세다. 단 수익 사업은 과세다. 영세율은 아니죠. 어쨌든 영세율은 아니고. 그 다음 부가세법상 영세율 대상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또 나왔죠. 이 자체가 우리 저기 실기할 때도 나오는 로컬 LC 영세율이고, 외국 항행 사업자 어쩌고 저쩌고, 외국 항행 사업자니까 이것도 역시 영세율 적용이겠죠. 뭐 승객만이 모르겠고, 어쨌든 외국 항행 사업자가 자기 승객이 전용으로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행위, 어쨌든 외국 항행 뭐 저기 여객 운수업 이런 것들 영세율 적용되겠죠. 요건 아까 나온 건데, 수출 대행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이건 영세율이 아니에요. 수출 금액, 그 공급 금액 자체는 영세율이지만 수수료는 아니죠. 일반 과세겠지. 일반 과세니까 10%겠지. 요건 똑같은 답이고, 그다음 수출업자와 이거 똑같은 얘기네. 임가공을 하는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 수출재화를 임가공, 가공을 맡겼다. 가공해서 납품하는 이런 거죠. 어쨌든 수출업자, 수출과 관련된 거예요. 영세율. 맞죠? 또 이건 뭐냐? 똑같은 얘기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가 누구냐? 중개무역, 위탁판매, 수출. 수출 자체는 영세율 맞잖아요. 수출 자체는. 자, 그다음에 수출품 생산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 맞죠? 수출 위탁 판매가 있고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가 있지. 지금 아까 수출 대행업자가 수수료 받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이 사람은 대행만 하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위탁 판매는 대신 팔아주는 거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수출을 대행만 하는 거니까 그 모든 것은 대행하는 게 원래 저기 맡긴 거, 왜 말이 안 나오지? 아침에 많이 꼬여가지고. 대행하는 수출업자는 그 수수료 받는 게 자기 주된 영업수익이다. 이 부분은 영세율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영세율. 문제 자체는 거의 똑같은데 지문은 조금씩 다른 게 나오죠. 한두 개씩. 그 다음 7번. 얘는 또 뭐다냐? 영세율에 대한 건데 틀린 걸 찾으래요. 또 영세율.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죠.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중과세 방지. 이거 기본 그 이론 취지에 나오죠. 그 다음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도 영세율이 아니한다라고라? 아니하는 게 아니라 적용해야죠. 그죠? 국외 제공 용역,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적용. 그럼 답은 나왔고,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 즉 우리나라 그 사업자가 외국에서 영세율 적용 받으면 우리나라도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호주의 기본서에 있어요. 그리고 국내 거래에서도 영세율 적용될 수 있다. 그게 위에 나오는 뭐요? 위에 나오는 이거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게 국내 거래잖아요. 국내 거래이지만 영세율 적용이 될 수 있다. 로컬 LC 구매 확인서. 예를 들어서 수출을 외국에 직접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당연히 수업은 왜 썼지? 수출하는 기업 자체가 영세율은 당연한 거고, 국내에서 수출 업체에 공급하는 거, 내가 수출하는 업체에 공급을 하는 거, 이런 경우가 국내 거래잖아요. 이건 외국으로 나가는 거, 여긴 영세율 당연하고, 국내 수출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거, 내구신용장, 이것도 영세율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면세인가 봐요. 영세율과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수가 몇 개냐. 신문잡지 면세, 그냥 우표는 면세지만 수집용은 아니죠. 그럼 이건 탈락. 복권도 면세입니다. 복권도 면세죠. 그 다음 토지의 임대, 토지 자체는 면세, 즉 공급이 면세라고 그랬죠. 임대는 과세입니다. 과일, 채소, 농축수임산물 면세. 금융보험, 교육 이런 것들이 면세죠. 그럼 면세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네요. 네 개죠. 그죠? 맞아요. 네 개. 자, 그다음 또 뭐냐? 과세 대상 재화.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되는 걸로 적절한 거. 연탄, 무연탄 면세죠. 토지도 자체가 면세죠. 도서, 신문, 잡지도 면세죠. 그죠? 그럼 답은 이거겠지요. 무형자산, 무채물 뭐 이런 것들은 과세. 그 다음에 이것도 면세예요. 면세가 몇 개냐? 똑같은 거죠. 위에랑. 자, 수돗물 면세,
연탄, 무연탄은 면세지만 나머지 탄탄탄은 과세입니다. 시내버스 면세, 복권 면세, 수집용 우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우표는 면세 맞지만 그 다음 토지 자체도 면세. 근데 전문 인적 용역,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은 면세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네 개면 2번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 또 뭐냐? 영세율과 면세인데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즉 매입세 환급 받죠? 매입세 환급 받으니까 면세 받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 환급 없잖아요. 환급 없죠. 그 다음 영세율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고, 면세 사업자인 상태에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다. 맞아요? 네, 면세 사업자인 상태에서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은 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신고납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 막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야 저기 환급 받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니까 매 환급을 못 받잖아요. 환급 받고 싶으면 면세 포기. 그다음 영세율과 면세율 모두 부가세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그건 아니지. 면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앞에 문제 있었는데 뭐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계산서 발급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 면세 중에 또 틀린 걸 찾으래. 틀린 거.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되면 면세를 적용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수출이면 저기 외화액득 이거는 영세율이죠. 면세가 아니라 1번 틀리면 좀 너무 서운한데. 그다음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 없다.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죠. 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다음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면제. 토지 자체의 공급은 면세. 근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 앞에 뭐 어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다음 이건 또 뭐냐? 영세율 면세 제도인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 맞죠? 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부가세법상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면세 포기해야 된다. 맞고 국내 거래에서도 영세율 적용될 할 수 있죠. 내국 신용장 똑같은 얘기고 면세 제도는 부가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다가 아니라 이건 영세율이죠. 매입세에 환급되는 거는 영세율. 그다음 면세를 포기하면 다시 3년 동안은 면세 적용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은 3년 동안은 못 돌아와. 그다음 영세율 관련된 설명 틀린 걸 찾으라는데 영세율 적용 대상은 부가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제한을 두고 여기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대. 뭐 맞겠죠? 설마. 그다음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다. 국외로 수출할 때는 발행할 의무가 없지만 국내 거래는 있잖아요. 내국 신용장 로컬일시 국내는 발행해야 돼요. 답 나왔죠? 그 다음 영세율 적용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해야죠. 이제 납부할 건 없어도 신고는 해야지. 그죠? 신고할 때 부속 서류,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죠. 안 하면 가산세.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면세를 포기하고 적용받을 수 있죠. 그죠? 지금까지 앞에서 뭐 한두 번 나왔으니까. 마지막인가 보네. 다음 중 틀린 내용 찾으래.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 제공 요경은 영세율이다. 당연하죠. 미가공 수입 농산품은 면세다. 미가공 수입 농产품, 농축수산물 이런 것들은 면세가 적용된다. 이게 식용이냐 비식용이냐 그런 게 없는데, 그죠?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식용일 때는 국내산 국외산 이건 안 따지고 수입일 때는 식용일 때만 되죠. 식용일 때만 면세가 되고 비식용은 면세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국내산이면 이거 수입이 아니라 국내산이면 식용 비식용 따지지 않고 농축수산물은 다 면세예요.
근데 수입사는 국외세요. 국내산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식용만 면세죠. 식용은 면세가 맞지만 비식용은 면세 아니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조금 문제가 있지. 그다음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지요. 그다음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다음 과세 기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아까 위에 나왔잖아요. 3년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그럼 이건 틀렸지. 이건 틀렸죠. 그럼 2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그래서 결론은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답은 이러면 여기는 왜 그게 없냐? 가장 틀린 거. 에? 가장 틀린 거 하면 4번이죠. 그죠? 4번이 답이에요. 근데 2번도 하자가 있죠. 그죠? 그럼 결론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둘 다 맞는 걸로 둘 다 맞는 걸로 됐어요. 둘 다 맞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식용에 대해서만 면세고 국내산일 때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3년 이내 재적용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험은 관대하죠. 틀린 거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복수 정답으로. 그 와중에 3번 찍었으면 틀린 게요. 그때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100회 이후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나 확인해 봅시다. 엄청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4개 있네. 4개 있네. 가봅시다. 1번. 영세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으래요. 가장 틀린 거. 아까 같은 거 아니요? 진짜 같은 건데? 같은 거예요. 영세율, 소비지국과세 원칙, 이중과세 방지. 103에 나왔던 문제.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라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한 건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국내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 국내 거래에서는 그냥 과세지 원래는. 그러나 상호주의, 즉 우리나라 기업이 또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우리도 해당되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다음 국내 거래에서도 영세율 적용 대상 될 수 있다. 로컬시 내국 신용장 계속 나오네요. 그다음 요건 나왔던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자, 부수재화라고라? 부수재화가 100일에였나? 부수재화, 부수용역에 대한 사례인데 부가세가 면세되는 게 뭐냐? 주된 거래나 주된 사업에 따라 가죠. 주된 사업이나 주된 거래가 과세면 과세, 면세면 면세. 그리고 면세 우선주의라는 것도 있죠. 면세 우선주의라는 거 가봅시다. 조경공사 과세죠. 수목 자체는 면세죠. 이제 주된 거래가 과세잖아요. 이제 물어본 게 면세죠. 주된 거래가 조경 과세니까 이것도 과세입니다. 수목만 판매하면 원래는 면세지. 근데 주된 거래가 조경이니까 과세면 과세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TV가 과세죠. TV가 과세면 관련된 AS 용역도 과세지. 주된 거래에 따라갑니다. 은행 면세 사업자죠. 은행 금융보험 면세잖아요. 교육 면세죠. 근데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했다. 차량만 보면은 과세죠.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은행에서 차량을 매각하는 게 계속 반복적일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계속 반복적이면 자동차 매매업이지 은행업이 아니잖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건 일시우발적이에요. 여기 있네. 일시우발적, 우연히 또는 일시적. 일시우발적 거래입니다. 주된 사업이 은행 면세입니다. 그럼 면세우선주의 이런 얘기 없네. 근데 면세우선주의가 있잖아요. 면세우선주의에 따라 주된 사업이 면세니까 일시우발적인 공급은 면세입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차량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면은 과세지. 그러면 악기 과세죠. 피아노 의자 이것도 같이 가는 부수재화잖아요. 그럼 악기 자체가 과세면 과세입니다. 물어본 게 면세되는 거니까 답은 3번. 이건 쉬운 건 아니죠. 그죠? 부수재화가 여러 번 나오진 않았을걸요. 이 100일에 포함해서 100일에가 몇 년도야? 그럼 22년이야. 어쨌든 최근인데 이거 말고 그 전에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있기는. 부수재화. 교재에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교재에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다음 면세입니다. 아니구나. 영세율과 면세네. 영세율 면세 중에 옳지 않은 거 국내 거래 영세율 적용 안 된다는 없죠. 이미 여러 번 나왔으니까 생략. 내구신용장. 면세의 취지는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뭔 소리예요? 부가세는 10% 단일 세율이다. 그럼 소득이 적은 사람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10% 뛰는 거랑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10% 뛰는 건 다르다.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뛰어가는 게 더 힘든 거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담이 더 큰 겁니다.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떼가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떠가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버는 사람은 좀 적게 뛰니까 부담이 덜한데 얘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똑같이 부담하니까 오히려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맞지요? 그럼 답은 이미 나왔지 참. 맞고 3번.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 영세율 적용. 상가 부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된다. 상가 부수 토지 매각, 토지 매각 그래서 면제된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뭐 1번. 자, 마지막 문제는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재완화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 면세가 아닌 거. 주택 그리고 그 부수 토지 범위 내죠. 범위 내. 범위 내 그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막 이런 거 있죠. 85제곱미터 약 25평 이런 경우일 때 주택 임대 자체가 원래 면세니까 그럼 그 부수 토지 임대도 역시 면세. 원래 토지만 따로 띄면 토지 임대는 과세잖아요. 근데 주택에 부수된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 맞지요. 고속철도는 아니잖니요. 답은 너무 쉬운디. 고속철도,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 철도 또는 고속버스도 면세예요. 그러나 항공기, 택시 그리고 그냥 고속이 아니라 우등 고속, 프리미엄 고속 좋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고속철도, KTX, SRT는 과세입니다. 연탄, 무연탄, 금융보험,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면세.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는 점 확인하시고 여기까지죠? 영세율 면세는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교재 기본서랑 여기 나오는 문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사실 그 교재에도 더 실을 내용도 더 있고 문제도 이거 말고도 할 건 많지만 또 모든 걸 다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상황이 모든 걸 다 하려면 영세율 면세만 해도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까지는 할 수 없고 일단 지금 요 정도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가 교재를 더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겠다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영세율과 면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